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수시가 트라운TV입니다. 2025년에 테슬라는 이거 하나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빈틈이 없는 2025년인 것 같아요. 오늘도 테슬라와 미국 증시와 관련된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간 S&P 500 기준으로 3주 연속 지속 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간 3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충분히 주초에 기술적 하락이 나올 법한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이렇게 지속 하락을 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유가 역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60불대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이러한 매크로 지표의 반전과 함께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애플과 더불어서 미 증시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오늘 2.55%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에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69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는데요. 멜라녹스는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인데 이러한 반도체 기업을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시장의 독점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딴지를 걸고 있어요. 엔비디아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 국제적인 인수합병 M&A를 추진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이슈로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쪽은 중국 정부예요. 엔비디아로부터 HB과 같은 고성능 AI 칩을 공급받고 싶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를 막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뉴스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의 하락은 그간 급상승에 따른 기술적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대세는 아직까지는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주에는 CPI, PPI 즉 미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미국 CPI 지수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서는 지난달 수치 대비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아직도 2%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삼가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상태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물가 지표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2%대 전년 동기 대비 2%대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그 확률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확률은 여전히 85.8%로서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고 난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내년 연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마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미국 증시의 상승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금일도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0.15% 상승한 389불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에서는 392불까지도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 장중 404불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장중 400불대를 탈환했다라는 게 오늘 의미 깊은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전주 방송에서도 많은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를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공매도 청산 소식이 나오자 일론 머스크가 최종 경고를 했어요. 테슬라 short reciting returning against fear.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fear라는 건 역시 공포죠. 여기 보시면 테슬라 short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reciting은 암송이고 리타니는 기도라는 뜻인 것 같아요. 공포에 맞서서 기도문을 계속 암송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최종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멈추라는 뜻이 되겠죠. 공매도 투자자들은 아직도 떨고 있다라는 듯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정말 400불을 넘겨서 마감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테슬라 정말 초기 투자자이죠. 2013년인가 2012년부터 투자하신 분입니다. 제이슨 데볼트. 테슬라 주가가 200불대였을 때는 100억 원의 자산이었지만 현재 400불대까지 올라왔으니까 2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200원의 사나이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열리기 전에 데이마켓에서 테슬라 주가가 401불까지도 올랐었어요. 자, 그러자 오늘 420불에 마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389불에서 멈췄어요. 아무래도 시장의 대장주 중 하나의 엔비디아가 힘들었고 전반적으로 장세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힘을 쓰지 못했어요. 역시나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역시 중요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쉬어가면 테슬라도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간 급등세에 비하면 좀 아쉬운 오늘이었어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는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성악개미분들은 S&P 500과 QQQ라든지 스파이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 전반적인 ETF에도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렇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최근 20년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주식은 엔비디아와 넷플릭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 15년과 10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 최근 5년도 여기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최근 5년간은 엔비디아가 주식 수익률이 무려 2462%로서 굉장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도 못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2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1469%, 14~15배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 S&P 500이 있으니 87%예요. 이것도 오존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만 테슬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S&P 500 위주로, 그러니까 ETF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테슬라를 섞어주면 좋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물론 테슬라 주가가 최근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섞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올해도 잘 상승을 했지만 내년엔 정말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스쿼드가 정말 꽉 차 있어요. 거의 레알 마드리급 갈락티코 스쿼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도이치뱅크와 함께 투자자의 날을 개최했어요. IR 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IR 수장이 이 도이치뱅크에 알려준 사실들을 보면 정말 내년은 빈틈이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오피셜로 공개한 사실들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내년에 역시나 20에서 30%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자신감은 역시나 신제품 출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모델 Q 신모델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30,000 미만이라고 해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없었던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세그먼트는 글로벌 거의 20% 가까운 마켓쉐어를 보이는 최대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엑센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임기 내내 테슬라의 매출 상승을 직접적으로 이끌 모델이 바로 이 모델 Q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의 테슬라 매출액 성장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또 다른 신모델이 나와요. 바로 3열을 가지고 있는 롱 휠베이스 바디의 모델 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청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모델 모델 Y 주니퍼 7인승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부분이 좀 더 박스카 형태를 띠고 좀 더 편안해 보여요. 여기에 이제 3열이 들어갈 건데 기존 테슬라 모델 Y 7인승의 3열은 매우 비좁았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에 없던 또 다른 세그먼트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카니발 수준의 벤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에 준하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년 모델 Q는 상반기, 내년 하반기에는 모델 Y 7인승 롱 휠베이스 바디까지 나오면서 판매량 성장이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220만 대에서 230만 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3만 불짜리 모델 Q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시장을 모두 먹어버리겠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 테슬라 모델 Q는 이러한 좀 렌더링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치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모델 3보다 약 15% 작다라고 합니다. 컴팩트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모델 3보다 작기 때문에 모델 3보다도 약 한 30% 가벼워져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에 있어요. 일단 배터리는 53kWh, 75kWh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 75kWh의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은 500km의 주행 거리를 갖게 될 것 같아요. 500km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일 모터뿐만 아니라 듀얼 모터 사양까지 채택을 하게 되면 역시 제로백 성능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롱힐 베이스 3열 모델 Y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은 정말 확실시해 보인다. 빈틈이 없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모델 Q와 모델 Y 신모델이 나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더라도 테슬라 투자 장기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신제품 출시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는 있어요.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램프업 기간에 기존 모델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한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모델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이 대폭적으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기대할 만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역시나 내년은 자율주행 해죠. 로보택시가 모델 3Y부터 도입이 될 예정에 있고요. 사이버캡 제조도 내년부터는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먼저 사이버캡 제조부터 알아보자면 2026년부터 대량 제조에 들어가고 적으면 200만 대, 많으면 400만 대까지도 일단은 생산을 해볼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박스드 제조 공정이 들어가면 역시 사이버캡의 제조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건데요.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얘기를 했었죠. 이 사이버캡이 모델 3보다 부품 수가 50%더 적다. 자, 내년에 나올 모델 Q는 이 모델 Q는 모델 3보다 약 한 15% 정도 작으면서 무게가 30% 가벼워진다라고 했는데, 딱히 보면은 약 한 30% 정도 부품을 줄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버캡은 부품 수를 더 줄인 것 같아요. 더 줄인 것 같아요. 부품 수가 50%나 더 적다라니까 더욱더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차량 생산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IR팀에서 알려준 또 다른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내내 정말 포모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이죠.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포모가 정말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S&P 500 수익을 10배 이상 초과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섞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년은 바야흐로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될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홀마르스 카달로님이 기가 막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UPS 트럭이 막고 있었어요. 벤이 막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후진을 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이죠. 지금 핸들이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빠져나가면 될 것 같은데, 멀리서 오던 이 로보택시죠.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발견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로보택시를 보시면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이렇게 굉장히 감지덕지 뭐를 붙이고 있어요. 라이더를 많이 붙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죠. 테슬라 IR팀에 따르면 내년 2에서 3분기에 언슈퍼바이즈드 FSD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IR팀의 자신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다라고 해요. 자, 웨이모와 크루저는 앞서 보셨듯이 라이다 기반이죠. 덕지덕지 뭔가 센서를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비쌀 뿐더러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기반의 AI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게 테슬라 자율주행이 3배 나은 그런 실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또한 매우 한정적인 데이터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해요. 자, 벌써부터 좀 전에 홀마르스 카달로그님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뛰어난 FSD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 has gotten so good I basically stopped driving.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hand now. 이미 운전을 멈췄다라고 해요. 두 손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러자 테슬라 AI 자율주행 팀의 수장인 A쇼응님이 아직 보여줄 게 더 많다라고 해요. 이러자 또 일론 머스크는 이에 한술 더 떠서 Not even close to final for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최종 완성본에 다가가지도 않았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얼마나 더 뛰어난 FSD 자율주행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H100 GPU를 최근 2만 대에서 8, 9만 대까지도 늘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추가가 되면서 자율주행 성능, 특히 FHD 13 성능이 대폭 개선됐는데 더욱더 개선할 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마법과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의 무인 테슬라가 24시간 내내 운행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수천만 대란 말도 여기 보시면 tens of millions of driverless 테슬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제 연간 180만 대씩 파는 회사가 벌써 수천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생산해서 보급할 것으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꼭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모델 Q가 내년에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을 성장시키겠지만, 자, 이에 더불어서 내년에는 메가팩도 있어요. 자, 올해 역시 100% 이상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간 7기가와트시. 자, 이것도 풀캐파가 아니에요. 풀캐파로 돌아갔으면 40기가와트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성장할 룸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스럭 공장의 연간 캐파가 40기가와트인데 이것도 아직 채우지 못한 거예요. 올해만 보더라도. 근데 내년에는 상하이 메가팩 공장마저 가동이 될 예정에 있죠. 아마 내년 1월부터 바로 가동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또 하나의 확실한 매출의 확장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0기가와트시의 납품이 아니라 40기가와트시를 훌쩍 뛰어넘는 50기가와트시의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대비 내년에 2배 정도의 메가팩 수요의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내년에는 옵티머스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내년 말부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일단 IR팀의 의견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장에 1000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2026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2026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내년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확실한 건 2026년 앞으로 2년이면은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옵티머스 가격은 3만 불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S&P 500과 테슬라를 섞어주는 게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QQQ를 섞어줘도 되겠죠. 자, 과거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에 테슬라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간의 상승은 주로 자동차 판매와 ESS 판매에 기인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상승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의 출시에 따라서 주가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이슨 데볼트님의 의견을 인용을 하자면 테슬라가 지난 47일 동안 주가가 약 한 80% 이상 올랐어요. 47일 전이 바로 한 10월 23일 정도가 되겠는데 제이슨 데볼트님이 이러한 얘기를 남겼었어요. Just like during COVID, you will be rewarded for holding through uncertain times, 테슬라. 자,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간에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홀딩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코비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슨 데볼트는 이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자, 역시나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We are rich because we ignored the expert and the legacy media. 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예요. 하지만 방송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테슬라에 대한 악담을 하고요. 안 좋은 평가를 하죠. 자, 그에 더불어서 여러 레거시 미디어들, 우리나라 뭐 SBS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주는데요. 자, 이것을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5년이면 됩니다. 5년이면 이제 정말 강산이 바뀔 거예요. 아마 테슬라 주가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할 때마다 자, 이런 레거시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온갖 악재성 뉴스를 퍼뜨릴 거예요. 자, 이 뉴스를 견디셔야만 합니다. 10년 말고 딱 5년이면 돼요. 자, 악재성 뉴스가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옵티머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는 이미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경사가 진 정말 걷기 힘든 이런 비포장도로도 잘 걷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을 정말 잘 잡죠. 자, 여기 보시면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어요. 미끄러지면 보십시오. 예. 중심을 잘 잡죠. 방금 학습을 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그래서 잘 걸었죠. 바로 이렇게 학습하는 능력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내년에는 이 모델 Q가 확실히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도 괜찮은데 좀 전에 보셨듯이 옵티머스까지 있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